이게 살인 사건인데 며칠 전에 제주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지난 16일 오후 3시쯤이었는데요. 이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이 머리와 목을 둔기로 여러 차례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검 결과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이 뇌출혈로 사망한 걸로 밝혀졌고요. 이 당시 여성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침입해서 방에 숨어 있다가 이 여성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집에 있던 둔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뒤에 도주한 겁니다. 이 다음 날 아침 10시쯤에 이 피해자 언니가 집을 찾아왔다가 이 숨진 피해자를 목격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출동해서 이 살인 도구로 쓰였던 아령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자, 지금 제주도는 뭐 발칵 뒤집혀졌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숨진 피해자가 제주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 사장님입니다. 네, 이 피해자 같은 경우 제주에서 이제 갈치구이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의 대표였습니다. 이 식당 같은 경우 분점도 냈고요. 또 제주 공식 관광 정보에 올라올 만큼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도 제주 여행을 가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봤거나 또 들어봤을 만한 그런 곳인데요. 근데 이 대표분께서 피해자께서는 평소에 지역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피해자가 평소에 인사도 굉장히 잘해주고 아주 좋은 분이셨다. 안타까운 사건으로 숨져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도 좀 찾아봤더니 뭐 제주를 한 번씩 이렇게 가셨던 분들이 전부 다 막 맛집이라고 이렇게 막 블로그 같은 데다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던데, 자, 그런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식당 사장 피해자를 몰래 기다렸다가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 잡혔습니다. 자, 압송 당시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혐의 인정하세요? 네. 왜 살해하셨습니까? 생각이 좀 죄송합니다. 왜 죽이셨어요? 대가로 뭘 받으셨나요? 피해자와는 무슨 관계이십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음성 변조를 해서 그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음을 들어보면은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게요. 그러면서 또 우발적 살인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치고는 동선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의 집에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2시간 내지 3시간 전에 들어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는 집을 나와서 좀 떨어진 해안도로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시 서성이다가 다시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제주도에 있는 한 시장으로 가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살 물건도 없으면서 괜히 배회를 하다가 다시 또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이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네요. 네, 이 주범 김 씨인데요. 이 시장에서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제주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 인근에서 이 김 씨 아내가 미리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 둘은 차를 타고 이동한 뒤에 이 배편으로 제주도를 벗어나서 완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김 씨 부부는 알고 보니까 범행 하루 전인 15일에 이 여수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왔던 걸로 밝혀졌고요.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제주도를 빠져나가서 이 김 씨 부부는 고향인 경남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경찰이 용의자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어제인 19일 오후에 양산 자택에서 이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자, 저것만 봐도 교수님, 제주도에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갔다는 것부터가 아무래도 배편이 조금 더 어떤 그 신원을 특정하기에는 느슨하죠. 예. 그냥 뭐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니까 크게 신경 쓸 만한 그런 어떤 가치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뭐 지금 이제 뭐 다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 그리고 대가를 받았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대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보통 이런 그 범행을 하는데 부부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그 아내가 미리 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 동선을 왜곡시켜 놓고 난 이후에 도착한 자기 남편과 같이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죠. 이 피해자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침입한 이 주범 김 씨가 대체 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까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일단 청부살인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누군가 사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뭐 이 김모 씨 같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죠. 근데 우발적이어도 살인의 동기는 최소한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일단 피해자는 모른다. 피해자는 모르는데 그 집엔 또 어떻게 비밀번호 알고 들어갔을까? 그리고 살해 동기도 딱히 없고 그러면 제3의 인물이 보통 있죠. 예. 그 제3의 인물이 이 피해자와 뭐 알고 있는 박모 씨라는 사람인데 피해자 지인인데요. 이 유명 음식점 대표 손을 봐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했다고 합니다. 손 좀 봐줘라. 네, 손 좀 봐줘라. 저게 이제 사실상 살해를 교사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저 김모 씨는 미리 집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도주로까지 일단 설정을 해놓고 마지막에 본인의 아내와 함께 이제 무트로 올라오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근데 여기서 이 살인을 교사한 박모 씨와 이 김모 씨는 고향 선후배 사이고요. 김모 씨와 이모 씨 그 부부와 또 이 살인을 교사했던 이 박모 씨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자 교수님 저 이제 관계도를 보면 일단 청부 살인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거는 뭐 거의 전형적인 그 정부 살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고인에 의하면 이 박 씨, 즉 다시 말해서 살해를 교사한 사람이 최근 금전 문제로 이 피해자와 다퉜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갖다 이제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렇게 뭐 그림으로도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또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우발적이다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뭐 부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황 증거라든가 진술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나중에 뭐 이래 해서 내가 사실 손만 봐달라라고 했는데 뭐 살해할 것까지는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도 지금 제가 좀 자료를 봤더니 이 주범 그러니까 살해를 직접 실행한 그 사람은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을 해서 살해하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자, 그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난 죽이라고 지시한 적 없다. 손만 봐주라고 했지. 자, 양 변호사님. 결국 이렇게 서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범죄를 지시했는지는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손봐달라는 정도까지를 정말로 얘기를 한 거라면 중간에 사람까지 따로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는 사람이 와서 자식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했다면 금방 범죄가 들통이 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제3자를 개입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인사를 사주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게 주변에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들여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제3자를 개입시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일단 저 혐의가 다 확인이 되면 어떻게? 일단 뭐 살인 교사가 인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봐달라를 살인을 교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이 두 당사자를 서로 조사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살인 교사가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형량과 그리고 이 실제로 살해 행위를 한 이 김 씨하고는 원래 법정형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에서 실제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은 동일하게 선고될 가능성이 많고 통상적으로 교사범이 좀 높은 경우가 전 개인적으로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교사라면 그러니까 살해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부추겨서 살해를 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을 많이 묻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범의 도주를 도왔던 아내 같은 경우 예. 일단은 뭐 공모공동정범에서 지금 살인적 공동정범으로는 일단은 입건한 것 같습니다만 뭐 살해 행위에 직접 하지 않고 도주만 도왔다면 뭐 살인죄 방조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에서 이 아내의 형량이 이 셋 중에서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